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다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애란입니다. 아름답다. 오늘은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관심 있을 법한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멋지게 사는 방법, 바로 노후 대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을 1도 모르는 남자, 하지만 관심은 누구보다 많은 남자, 개콘 폐지 후 갈 길을 잃은 남자, 그래서 노후가 불안해서 나온 남자 박진호입니다. 출연료고 나발이고 제 노후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심장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출연한 금융상품 전문가 정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사실 이 노후 준비에 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호 씨도 그러시죠?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죠. 유튜브도 망해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공감을 하실 테지만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사실은 늘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는데 제가 적금 말고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도통 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는 적금으로는 자산을 증식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자동으로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회사 퇴직연금 외에도 IRP 계좌, 개인연금 계좌를 이용해 연금 펀드 상품에 투자 중입니다. 연금 펀드의 경우 여러분 투자 성향에 맞게 공격적이신 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신 분은 안정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죠. 인거기씨가 약간 나와서 약간 비서프라이즈도 했는데 저도 IRP 계좌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금융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멋있게 보이기 위해 영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IRP 계좌는 그냥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계좌죠.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말고 약간 자기의 노후 대비는 스스로 하자 하듯이 자기가 노후에 먹고 살 거 미리 쌓아두는 계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돈을 넣고 싶은 만큼 이제 마음껏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1년에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연금 펀드나 나는 한 푼도 잃기 싫다. 그러면 정기 예금으로 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고요. IRP에 납입 시 소득 금액과 납입액에 따라 연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하실 때 다시 또 과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 세금을 나중에 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IRP 계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연금 펀드 상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연금 펀드는요,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RP 계좌가 아니더라도 개인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연금 펀드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는 이제 IRP에 비해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중도 인출이 좀 더 자유롭다는 점.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려서 목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돈이 묶여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경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연금 이런 거죠. 1도 모르는 그런 성격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만약 제가 개인 연금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꼭 연금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또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네. 계속 아닌. 이 개인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 저축, 그리고 두 번째 연금 펀드, 세 번째는 연금 보험입니다. 연금 저축은 일반적인 저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구조. 원금이 보존되니까 아무래도 나는 돈을 한 푼도 잃을 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만 저금리 시대니까 금리가 1%도 안 되고 하면 이제 슬퍼집니다. 슬퍼지는 맞아요. 그런 단점. 연금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처럼 원금이 보장되고 금리가 저축보다 높아 보이지만 사업비와 같은 그런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실제 수령액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금리만 보고 가입을 하셨을 때 실제로 내가 예상한 수령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연금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 투자 가치,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품인데요. 우선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납입한 금액으로 본인이 원하는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 대상이나 투자 시점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투자의 원칙인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따른다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수록 저축이나 보험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괜찮은 거네요. 괜찮습니다. 맞아,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좀 상품인 것 같아요. 잠깐 들었는데도 매력이 너무 있어서 제시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주변에서도 뭐 이런 연금 펀드를 한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직장인 친구들은 투자를 한다, 연금 펀드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딱 깨달은 게 내가 한참 늦었구나. 아, 지금부터 하시면 옆에 우리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이따가 번호를 꼭 받아가려고요. 그런데 혹시 그 개인 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궁금하다. 개인연금도 IRP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IRP에 비해 혜택 금액이 낮은 편이라 앞서 말씀드린 장점과 종합하여 어떤 거에 가입을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저는 잠깐 먼저 연금펀드 가입 출연료 안 받고 그냥 지금 가도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잠깐만요.